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주의 전문가 나초로의 기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드디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제 관련된 부분,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관련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2번째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 시에 양도소득세 강화, 그 다음에 취득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 순서대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은 늘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됩니다. 취득시엔 취득세가,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명의 이전 시에는 양도징역 상속세가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첫 번째 양도세 강화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 강화에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강화에 있습니다. 자, 모든 거래 단계별로의 세금을 대폭 인상을 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을 보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세금은요, 파리 부동산 대책과 9.13 대책을 마치 합쳐놓고 한 번 더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 단계별로의 세금을 강화를 시키면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 양도세 부분만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았을 때는 보류를 하겠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위에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13 대책으로 인해서 9.13 대책 이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임대사업자 자체를 말소시키는 그런 초강력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주택 및 조정대상 2주택. 서울에 2주택을 가정을 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잠깐 드려보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6에서 6%까지 최고 세율 6%를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1, 2, 3, 4, 5, 6, 6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현행은 현재 9.13에 의해서 대책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죠. 이건 9.13에 의해서 9.13에 의해서 12.16 대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이건 통과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서울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현재 12.16에 발표했던 안보다 굉장히 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2배 수준이다. 1.2%, 1.6에서 최고 6%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거고요. 단 조정대상 2주택 이하, 서울의 한 주택인 경우에는 12.16 대책에 발표됐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 준용을 했다는 거 되겠습니다. 가장 최고 세율 6%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다주택자의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주택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굉장히 상대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고세율 6%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6억과 세부단 상한 30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한 종부세 분석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서 뭐를 뺀다? 공제액을 뺀다. 일반적인 6억 1세대 1주택의 9억을 빼죠. 곱하기 뭐를 곱합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금년도에는 90%, 내년은 95%, 근데 그 후년은 100%까지 적용하겠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을 곱하겠다.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번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위원회에서 이 세율을 최고 6%까지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굉장히 현실화됐고 내년에도 좀 오르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비는 계속 매년 5%씩 100%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시가가 20억인 경우 서울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20억인 경우 공시가격은 80%로 가정하겠습니다. 80%. 현재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760만 원인데 이번에 나왔던 적용세율을 반영을 하면 무려 120%가 상승이 된 1,600만 원의 종부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억이었을 때는 공시가격 38에 24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했을 때는 현행은 1,900만 원, 내년에는 무려 124%가 상승이 된 4,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50억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행이 4,600인데 내년에는 1억 넘는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121에서 125%까지 상승이 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사실은 9.13 대책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120%가 상승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엄청난 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테마인데요. 양도소득세 테마는 단기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현행은 40%인데 70%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에서 42%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60%까지. 자,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을 보면요.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입주권가요. 주택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토지. 현재는 주택 입주권이 1년 미만에 40%, 2년 미만의 기본세율을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은 현재 동일하게 간다. 변동 없이 이동을 한다. 근데 주택 입주권에 관련된 부분은 12, 16 대책보다도 더 상승이 된 1년 미만이는 여러분 몇 프로? 70%입니다. 70%. 여러분 단일세율 70%면 굉장한 겁니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77%, 약 80%.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 세금이 8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그다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에는 대폭 상승시켰다. 자,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50%였고요. 나머지는 기본세율 적용이 됐던 것을 어떻게?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그 다음에 나머지인 경우는 60% 단일세율로 가사하겠다. 주택 외 부동산을 제외하고요. 주택 및 입주권 상승, 분양권 대폭 상승을 시켰다. 이게 양도소득세 첫 번째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역시 인상을 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플러스 10%를 더했습니다. 20%를 하겠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여러분들
42%에 플러스 20%를 하니까 62%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주민세까지 하면 사실은 68.2%, 약 거의 70%로 과세하겠다고. 최고세율 거의 70%. 3주택인 경우에는 20% 할증과세에서 몇 프로 할증과세? 30%. 최고세율 72.72%. 주민세까지 합치면 79.2%, 약 80%로 과세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양도차익이 10억이었을 때를 가정하면요.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 현재 15억이 됐다.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했을 때 2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인 5억 3천,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는 내년 6월부터는 여러분들 6억 4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향상이 된다. 증가율 20%.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6억 4천 5백.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에 3주택과 세율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10%씩 올렸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7억 5천. 약 세금이 1억 천이 상승해서 17% 상승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양도차익 10%인 경우에는 각각 다 1억씩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의 양도차익이 났을 때 여러분 세금은 6억 4천이 나가고요. 7억 5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거의 다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세인 취득세를 잠깐 보면 취득세. 현행은 1세대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주택가액은 6억 이하, 6억에서 9억,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따라서 1에서 3% 이렇게 되어 있죠. 4주택 이상인 경우에 4%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1에서 3% 이렇게 적용되던 것을 개인 1주택은 총전처럼 가되 2주택인 경우는 8%, 그 다음에 개인 3주택 이상인자와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최고세율 12%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들 현재 개인 임대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아니면 상가를 보유하신 분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효과 75%를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 효과도 전부 다 뺏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관련된 세제 혜택 페이지는요. 현재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안 되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장기 임대로 유용도 전환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장기 임대만 허용을 하는데 임대기간 몇 년? 10년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즉시 자동적으로 등록을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를 하겠다. 세 번째는 사업자 관리를 피드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9.13 대책으로 인해서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 합산 배제 혜택을 배제했었던 것을
이번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는요, 아예 아파트 외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겠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 할증과세, 대폭적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다주택자, 단기 매매인 경우에 할증과세, 취득세 강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인 아파트 외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폐쇄를 하겠다.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출구를 위해서 양도는 내년 5월 말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를 하고 6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7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7월 10일 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